9회 말 투아웃이다. 와, 이거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9회 말 투아웃이니까 아웃 카운트 하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아직 뭔가 할 수 있다. 뭐 희망 섞인 말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누구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다. 어허, 선거 시작돼 흐름 바뀔 것이다. 누가 이런 얘기했을까요?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조선일보와 했습니다. 지난 21일 밤에 이루어졌대요. 1시간 정도. 극단주의 세력이 주류에 진입하면 민주주의 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전의 부위원장님, 저 제목이 해석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절박감이 느껴지신가요? 막 어떻습니까, 이 제목은? 지금 제목은 9회 말 투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투아웃 이후에 투 스트라이크까지라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완전히네. 네, 결국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네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 앞서 이제 지지율 같은 거 보았지만 전국적인 지지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의 공이 남아 있는데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아웃 카운트 잡고서는 경기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 비대위원장이 되었을 때도 이미 9회 말 투아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아까 본 것처럼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18일 동안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남아있는 공 하나를 끝내게 홈런을 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뭔가 어쨌든 제목 봐도 투아웃에 진짜 기사 읽어보니까 강전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예요,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오면 그냥 게임 끝나거나 아니면 잘 받아치면 역전 없는 가능하다. 이제 국민의힘은 후자 쪽을 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선일보 사면에 그 인터뷰 내용을 쫙 실었네 볼게요.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질 수 없는 선거랍니다. 국민에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답니다. 아, 상당히 어떤 뭔가 속내를 또 진솔하게 보기에 따른 진솔한 표현을 막 쏟아냈는데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상대당의 대표긴 합니다만 지금 보세요.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지금 한 표를 호소하는 듯한 뭐 그런 것도 느껴져요. 근데 그 발버둥이 민주당 입장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발버둥 치고 있다, 뭐 절박하다, 뭐 이런 자세는 정당마다 다 선거를 임하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발버둥 침, 뭐 절박함이 느껴지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또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다 각자 다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말이 앞서봤자 국민들에게는 또 그것이 바로 표심으로 이어지는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행동이 돼야 될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인터뷰 내용을 본다면 용산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었던 황산무 수석 사건이나 뭐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정부의 입장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간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국민들께서는 크게 울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를 받겠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공수처에서 아직 소환할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만 해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송영길 대표가 자진출두해서 수사받겠다라고 했을 때 수사 일정에 따라 되고 있는 거니까 다급하더라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의 말을 또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 많지 않으실 겁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받겠다라고 하는 게 칭찬받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의무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좀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만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취재진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 밤에 이제 지역 유세 마치고 도착한 이 충청 지역 유세 마치고 도착한 한동훈 위원장을 한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내용이래요. 근데 뭐 쭉 읽어봤습니다만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저 말미에 보니까요. 조그만 제목인데 눈에 띄더라고요. 오른쪽 가볼게요. 총선 끝나면 유학? 물음표입니다. 총선 끝나면 네,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총선 끝나면 유학을 갈 것이냐. 더 관심 집중되죠. 이렇게 살짝 다른 거 보여드렸어요. 총선 끝나면 유학이냐? 초심을 지켜 정치할 것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총선 끝나면 유학길에 오른다?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지금 막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이거는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했겠죠. 그런데 총선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게 과거에 또 있었어요.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4월 10일 목련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와, 저 때도 여러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진짜 해석의 영역이죠. 정치는 막 저 행간의 의미를 막 해석했는데 일단은요, 성재준 의원님, 갑자기 총선 끝나면 유학설이 왜 나왔어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처음 등장했었을 때도 저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뭐 이렇게 이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때도 이제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학길에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제발 좀 유학 좀 가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기세로 봤을 때는 유학비까지 마련해 줄 테니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인데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 그게 또 위협이 된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했던 그 이제 인터뷰 중에서 네. 정부의 종전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의 어떤 목소리에 눈높이에 내가 맞추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낮은 자세의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거의 뭐 선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논란이 있었던 이제 그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한민수 대변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봐더라도 여전히 이제 공천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를 치르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또 질문이 들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했던 얘기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공수처 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23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아직까지도 증거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증거 자료조차 분석이 안 끝났다라고 해요. 그럼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출국금지까지 했던 것이냐. 출국금지 왜 하는 겁니까?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출국금지하는 것인데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 증거 자료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분석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공수처가 했던 것인가? 공수처의 어떤 무능력함 자체를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소환 통보도 없었는데 소환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불식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소환 좀 해라 계속 해가지고 소환하는데도 안 나가시잖아요. 재판도 지금 똑바로 제대로 안 나가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사가 귀국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패킷 같은 거 들고서 이제 뭐 시위하는 모습도 네네.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발 조치가 돼가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조국 대표 같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당에 있는 대표와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관훈클럽 토론회 때 했던 발언으로 이제 제가 기억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중에요. 과거 발언 중에 김진욱 대변인님. 총선 끝나면 제 인생이 좀 꼬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많은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의 향후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인터뷰 나온 김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총선 결과도 많은 이 정치 생명과 연결될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원내 최소한 과반을 획득하든 원내 일당이 되든 그걸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그러는데 목표가 얼마인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단독 과반을 했건 아니면 일당이 됐다, 원내 일당이 됐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을 넘어서서 비대위가 이제 그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온다면 아마 그건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네. 어딘가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됐을 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안 됐을 때는 뭐 그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됐을 때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은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서 봤을 때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벌써 두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1차 충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때문에 있었고 네. 두 번째 2차 충돌은 이종섭 대사가 조기에 귀국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라는 것을 일부 극복한 것처럼 보이고 네. 하지만 결국은 봉합이 되는 순간 기대했는데 차별화에는 실패했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당선이 이제 만약에 일당이 넘어서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넘어서 정상적인 당대표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은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총선 중요한 거예요. 여야 당대표 모두에게. 마지막 기사 좀 보고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기사 보니까 세계일보 3면 볼게요. 세계일보 3면 보겠습니다. 천하람 함께 본 윤한 2차 갈등 봉합이다. 이제 앞서 뭐 이종섭 장관 그리고 뭐 황상무 수석 갈등에 과연 각종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많은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2차 갈등이 봉합된 지금 천안함 앞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도 악수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이 갈등 봉합이 어떤 영향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